가계부 파일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월과 일자를 표시를 했어요. 그쵸?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이 숫자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같이 1만 날짜 숫자만 입력하면은 뒤에 1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입에 있는 이 분류, 그리고 지출에 있는 분류를 여기 있는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이 셀 영역에다가 수입 분류를 이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여기다가 직접 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타이핑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이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겠죠. 자, 해볼까요? 우리는 분류, 수입 분류 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요. 이 영역에 범위 설정하고 수입 분류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해보겠다. 자, 범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첫 번째 있는 위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설정에서요, 제한 대상을 우리는 이렇게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이게 들어오게 하도록 할게요. 제한 대상이 목록으로 하고요. 그리고 원본은 이 부분의 범위를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에 클릭하고 커서 발생해 주고 나서 이 영역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입 분류에 있는 이 영역이 이렇게 절대 참조로 참조해 주고 있죠. 참조해 주고 이 영역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목록으로 제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면은 여기 C8셀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뭐 급여든 아니면 이자든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해 가지고 이 데이터만 나오게 할 수 있는 목록을 제한해 준 거죠. 자, 여긴 지금 우리는 수입에 분류 있는 이 영역을 수입 분류는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참조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이번에는 분류에 있는 여기 지출에 있는 분류 영역을 이걸로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출의 분류 부분을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첫 번째 단추를 클릭해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다면 우리는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을 이렇게 목록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모든 값 대신에 목록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되셨나요? 네, 선택을 하셨다면은 원본 있는 이 부분에다가 커서 발생해 놓고 이 부분 영역을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커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출 분류가 있는 관리비에서부터 기타까지 범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 영역을 이렇게 절대 참조로 참조해 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설정했던 이 부분에다가 이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을 목록으로 제한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누르고 나서 이 분류에 있는 여기 목록 단추 보이잖아요. 네, 여기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 있는 지출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목록으로 제한해 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출의 목록 단추까지 잘 만들어 주었다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채워 보실까요? 교재에는 이렇게 급여가 나오도록 5일에는 급여가 되고 그리고 9일에는 이자가 되고
13일에는 기타가 되도록 수입을 하고 지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해서 채워줄게요.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대출인데 여기에 목록에다가 대출금이라고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다 몇 개를 대출금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대출금이 아니고 다시 대출로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꿔야 될 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도 이걸 대출로 바꿨다면은 또 여기도 다시 또 선택해 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에 변형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 탭에 와 보도록 할게요. 홈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찾기 및 선택을 찾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찾기, 바꾸기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글자를 바꿀 거예요. 대출금에서부터 대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찾을 내용은 어떻게 대출금을 대출로 바꿀 거니까 찾을 내용이 대출금으로 하시고요. 바꿀 내용은 대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을 모두 찾아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모두 찾아가지고 대출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두 바꾸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되셨을까요? 닫기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쉽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목록 단추 있는 요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블럭 지정해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데이터 삭제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 수입에 금액을 좀 집어넣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잠깐만요. 수입에 금액을 집어넣을 거고 지출에도 금액을 집어넣을 건데 지금 금액에 있는 단위를 한번 보자면은 다 양수로 입력을 했습니다. 지출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안 하면서 한 게 아니죠. 여기도 마이너스 금액이 아니라요. 그냥 양수로 해서 다 입력한 거예요. 그냥 양수로 다 쭉 입력하고 여기도 쭉 입력해서 여기다가는 그냥 수입에서 지출을 뺀 요 현재 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다가 그냥 양수만 들어오도록 양수인 숫자만 들어오도록 우리 유효성 검사에 정수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라는 거죠. 이거 한 거 조금 기억이 나실까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은 한 번 더 하면서 기억을 다시 한 번만 되살려 보세요. 자, 이 부분을 다 정수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둘 다 범위 설정하시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쭉 드래그 앤 드롭. 뭐 여기는 나중에 썸 함수로 해서 합할 거지만 그래도 이쪽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 8에서부터 이 20까지 범위 설정하고 여기도 중복 선택하려면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범위 중복 선택할 수 있죠. 범위 선택하셨을까요? 하셨다면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양수로 정수인 양수로만 다 하도록 우리 데이터 탭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위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셨다면은 이 제한 대상을 이렇게 정수로 0보다 큰 0을 포함한 숫자만 입력되도록 입력을 제한해 보도록 할게요. 제한 대상은 목록값에서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정수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해당 범위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0 이상인 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한 범위를 이상이다, 부등호, 크거나 같다, 부등호 선택하고 최소값을 0으로 해주면 0을 포함한 그 이상인 값만
숫자가 들어오도록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은 여기에다가 컨트롤해서 그 범위 설정할 때 지금 제한 대상을 이렇게 뭐죠? 정수로, 그리고 해당 범위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0으로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거는 0보다 큰 0 이상인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겠다라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음수 값을 만약에 입력했어요. 그러면 잘못 입력했어요 하고 우리가 안내 메시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기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입력하세요. 아니면 뭐 0보다 큰 값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렇게 여기다가 메시지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제목에다가는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가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적어 볼게요. 여기다 금액 오류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오류라고 하고 오류 메시지는 0 이상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는 54페이지에 오류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0 이상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하고 확인 눌러봤습니다. 수입 먼저 하고 지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어요? 네,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지정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한 번에 끝나죠. 뭐. 두 번 안 하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 금액에다가 우리 -1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액이 오류가 났다 그러면서 오류 메시지를 불러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정수만 입력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급여를 우리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금액은 이 금액, 이자 이 금액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의 금액, 지출의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서는 안 됐네요.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다면은 우리 여기다가 여기에 대한 수입 금액에 대한 합계 그리고 지출 금액에 대한 합계를 우리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다가 합계 구해야겠죠. 네, 합계를 구하려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리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홈 탭에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 여기다가 클릭했습니다. 수입의 금액, 여기 합계에 대한 금액을 클릭하고 홈 탭에 오시고요. 여기에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자동 합계 찾으셨을까요? 네, 자동 합계 찾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바로 sum 함수를 불러와서 알아서 자동으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면은 자동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숫자 개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계를 구할 거면은 그냥 이 자동 합계라는 금액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sum 함수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sum 함수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오고 있죠. 이렇게 됐다면은 범위를 다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이 8에서부터 이 19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주면 끝나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바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러 표시가 안 되는. 맞구나.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지출에 있는 여기요. 지출 금액에 합계 있는 부분도 쉽게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H20셀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자동 합계를 클릭해서 자동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범위 설정이 지금 H9에서부터 H19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줘도 되고 H8에서부터 지정해줘도 되고 H9에서부터 지정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자, 다시 저는 범위 설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H8에서부터 H19까지 이렇게 해서 범위 설정하고 엔터 눌러서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면은 이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잘 들어왔나요? 자, 이 금액의 합계가 잘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파랗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빨갛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쵸? 맞죠? 맞나요? 여기가 지금 파랗게 만들어주고 빨갛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글자 색깔을 파랗게 만들고 빨갛게 만드는 거를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우리 한번 해줬어요. 그쵸? 그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파랗게 만들어주고 빨갛게 만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 숫자 0이 들어왔어요. 0이 들어왔을 때는 0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이픈이 표시되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뭘 하자고 하냐면 여기에 수입 금액과 지출에 대한 금액을 글자 색깔을 지금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글자 색깔, 글자의 색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걸 가지고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바꾸자는 거죠. 자, 사용자 지정으로 바꿀 때 글자 색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자의 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해줬잖아요. 표시 형식, 지금 표시 형식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숫자 코드 샵하고 0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그렇죠. 샵 콤마 샵샵 0이 나오게 해야죠. 그래야 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글자 색깔 하는데 여기에는 이거 할 때 자릿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양수 자릿수, 그리고 세미콜론하고 그 다음에 음수 자릿수, 세미콜론하고 그 다음에 0의 자릿수, 세미콜론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에 대한 자릿수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다 무슨 자리예요? 양수잖아요. 그렇죠. 양수에다가 글자 색깔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0일 때는 하이픈이 표시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에서 양수 자리로 저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음수는 안 들어오니까 음수는 그냥 제외 그냥 안 적어주면 돼요. 안 적어주고 0의 자리에 올 때는 하이픈으로 표시해주세요 하고 하면 되죠. 문자는 없으니까 그냥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란색, 빨간색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자 색에다가 파랑 해주고, 그쵸? 또는 빨간색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빨강 해주면 끝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그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수입 금액에는 파란색, 지출에는 빨간색 나오게 할 거니까 따로따로 지정해 줘야겠죠. 여기 있는 영역 먼저 이렇게 범위 설정해주고, 범위 설정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뭘로 하자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해줄 거니까 사용자 지정을 하려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와야겠습니다. 컨트롤 1 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올게요. 자, 컨트롤 1 해서 셀 서식 상자 불러왔다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우리 이런 식의 코드로 만들어 줄게요.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지표준 대신에 지표준 모두 다 치우고, 그리고는 글자색 파란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파랑, 대괄호 닫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삽, 샵샵 0으로 해서 숫자 코드 진행해 주고요. 그러면 파란색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게 저렇게 양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세미콜론에서 구분자 만들어주고요. 양수 자리 진행했고, 음수 자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시 한 번 더 세미콜론 눌러주고요. 그리고 0일 때는 하이픈이 되도록 하이픈 표시. 네, 0 숫자 0 오른쪽에 키 있죠. 그 키 하고, 그리고 문자일 때는 그냥 생략하도록 그냥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와 그리고 파란색으로 저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지금 했던 것대로 네, 글자의 색만 빨강색으로 해서 표시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범위 설정하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온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지표준 모두 다 지우고 대괄호 열어서 빨강으로 표시하고 대괄호 닫고 그리고는 양수이니까 양수의 코드 샵 콤마 샵샵 0 하고요. 세미콜론으로 양수 구분해주고 음수 자리 표시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세미콜론 0의 자리는 0 들어올 때 숫자 하이픈으로 연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서 지출에 대한 부분은 빨강색이 되도록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잔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잔액은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잔액을 할 때 현재 잔액은 이거죠. 여기 2월 잔액이 있습니다. 2월 잔액에서 수입 금액을 더하고 그리고 이 지출에 있는 지출 금액을 빼가지고 나오는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에는 플러스 양수일 때는 파란색, 음수일 때는 네, 빨강색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원화 표시도 있습니다. 통화 표시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사용자 지정으로 안 하고 여기만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뭘로요? 사용자 지정으로 표시하겠다 랍니다. 자, 현재 잔액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잔액이 필요한 여기요.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2월 잔액을 참조하고 2월 잔액 I4셀이죠. I4셀 클릭해서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수입 금액을 더해 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눌러서 2월달에 참조를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하면은 참조하죠. 등호 입력하고 클릭하면은 참조가 되죠. 그리고는 지출 금액을 여기 있는 H8셀을 빼주겠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는 엔터 눌러서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밑에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다시 한번 해봐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요거 저기 뒤로 돌아서 뒤로 돌려가지고 네, 입력한 거 다시 없애고요. 현재 잔액이 여기다가 지금 수식을 입력할 거잖아요. 수식 입력할 거니까 등호 입력하고요. 등호 입력하고 현재 잔액을 I4셀 참조해 주고요. 클릭해서 I4셀 참조해 줬죠. 네. 클릭하면은 I4셀 참조해 줬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수입 금액을 더해 주면 되겠죠. 더하기 눌러서 더하기 누르고 수입 금액 클릭. 그러면 이 8셀을 지금 더하기에 이렇게 나와주죠. I4셀 더하기 이 8셀이 되었죠. 네. 그리고는 이제는 지출에 대한 여기 있는 금액을 빼줘야 되니까 부등호 먼저 입력해 줘야죠. 빼기 부등호는 아니죠. 연산 기호에 입력해 주고 그리고 지출에 필요한 H8셀을 참조해 주면 I4셀 더하기 이 8셀 빼기 H8셀이 되는 거죠. 여기 2월 잔액 더하기 2월 잔액에서 금액 더하고 이거 빼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엔터 누르면은 잔액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결국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36만 원 더하기 요거 금액 더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잘 되셨다면은 이제는 여기는 조금 달라야겠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기 있는 현재 잔액에서요. 그 밑에 있는 수입 금액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지출에 있는 이 금액에 있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가 없지만 우리는 이 수식을 작성해서 여기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거는 I9셀이에요. I9셀을 선택해주고 수식을 만들어줄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하고 현재 잔액이 여기 I8셀 클릭해서 참조해주고 그리고는 수입 금액을 더할 거니까 더하기 연산자 해주고요. 그리고는 금액을 참조해주면 되겠죠. 이 9셀을 참조해주고 그리고 지출 금액 빼줄 거니까 빼기 연산자 하고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H9셀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이거에서 이거 더하고 이거 빼준 거. 자,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금액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거 계속 수식을 입력하지 않죠. 우리는 수식 입력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 채우기 핸들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드래그 여기까지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요. 이 부분까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셀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수식 복사 쭉 진행. 자, 여기까지 잘 진행해 주셨다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이 셀을 그대로 그냥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조라는 거는 등호 입력하고요. 등호 입력하고 이 셀을 그냥 클릭해서 참조해 주는 거예요. I19셀을 그냥 참조해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거는 그냥 이 금액이 남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는 왜 이걸 수식을 복사하지 않았나요? 여기다가 수식 복사할 게 없잖아요. 여기 현재 잔액에서 이거 더하고 이거 빼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금액이 여기다가 그대로 나타나게 참조만 해주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원화 표시가 여기랑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 떨어져 있는 요거를 표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범위 설정을 쭉 해볼게요. 이렇게 범위 설정. 여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맨 밑에는 따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 합계 요거는 빼고 이렇게 범위 설정 해보겠습니다. 되시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은 저희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원화 표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홈 탭에 그리고 표시 형식에 지금 현재는 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맞을까요? 이 통화를 목록 단추 누르면은 목록이 이렇게 펼쳐 보이죠. 여기에서 회계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원화 표시가 앞에 붙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통화랑 회계랑 차이점은 원화 표시가 숫자 앞에 있을 거냐 아니면은 원화 표시가 이렇게 셀 왼쪽에 달라붙게 할 거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회계와 통화의 차이. 근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거는 바로 저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마지막에 있는 여기를 이제 우리 사용자 지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양수일 때요.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양수일 때 파랑 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 플러스 기호까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되도록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이렇게 그 원화 표시가 앞에 달라붙어 있고 다 빈 공간을 조금 해주고 나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숫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인데 빨강색인지 파랑색인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표현을 교재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건데 이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표시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사용자 지정 우리 저거 어떻게 표시하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양수 자리, 음수 자리, 영 자리, 문자 자리잖아요. 그쵸?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플러스 2도록. 자, 먼저 글자색 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대괄호 필요하죠. 그쵸? 대괄호로 해가지고 파란색 표시해 주고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해줄 거고 숫자 코드 천 단위 구분 기호하도록 샵 콤마 샵샵 0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 양수 자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쵸?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해서 플러스 해서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요거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요렇게 한번 표시해 주고 싶어요. 원화 표시하고 여기다가 빈 공간이 되도록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요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원화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빈 공간을 계속해서 거기다 채우고 싶을 때는 별 누르고 에스테리카 누르고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거와 요거 사이를 빈 칸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저런 뜻이죠. 네, 에스테리카하고 한 칸 띄우면 한 칸 띄운 걸로 해서 원화 표시를 계속 먼저 표시하고 그리고는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는 요 코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세미콜론 양수로 끝났어요. 이제 음수로 어떻게 해요? 음수가 빨강색인데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또 하려면은 얘랑 똑같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빨강으로만 변형해 주면 됩니다. 다시요. 빨강이긴 한데 원화 표시도 하고 그 사이를 빈 공간으로 채워주고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연산 표시를 마이너스로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0일 때는 그냥 하이픈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0은 0대로 이렇게 표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우리가 3일 동안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 20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에 오고 그리고 형식이 지금 원화 표시하고 샵 콤마 샵샵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그냥 한번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맨 앞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양수일 때 파랑 해주고요. 대괄호 열어서 파랑이라고 대괄호 닫아주고 파란색 표시해 줄 거예요. 파란색 표시해 주는데 원화 표시하고 원화 표시 뒤에다가 에스테리카 먼저 눌러주고 한 칸 띄워줄게요. 스페이스바. 원화 표시가 어디 있죠? 원화 표시는 백스페이스 왼쪽에 있습니다. 네. 자, 에스테리카하고 빈 공간 한 칸 띄워줬어요. 그리고는 샵 콤마 샵샵 0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양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도 한번 넣어줄게요. 샵 콤마 샵샵 0 앞에다가 플러스 기호가 나타나게 한번 해주고요. 자, 우리 이거 복사 한번 할게요. 복사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수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음수도 거의 비슷하니까 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세미콜론 구분자 지워 줄게요. 세미콜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V 해가지고 양수 우리 서식했던 거 다시 불러왔어요. 컨트롤 V에서. 그리고는 여기다가 파랑 대신에 빨강으로 수정해 줄게요. 빨강. 네, 빨강 표시하고 그리고 연산기호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0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0 표시 어떻게 할 건지 구분자 세미콜론 넣어주고요. 그리고 0일 때는 교재에서는 0일 때 어떻게 했나요? 한번 잠깐 보자면 0일 때는 그냥 0으로 표시를 했네요. 0으로 우리도 0으로 표시 한번 할게요. 0일 때는 0 표시. 0일 때는 그냥 검정 0이죠. 여기다가 색 지정 안 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0 검정으로 나오게.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양수니까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원화 표시하고 그 사이를 빈 공간으로 띄워주고 그리고 플러스 기호가 나타나게 이렇게 만들어줬죠. 맞을까요? 공식이요, 이렇게. 혹시 내가 확인하고 싶다, 마이너스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려놓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